안녕하세요. 다솜 도배방입니다. 오늘은 이 벽지 시공을 하기 전에 고객님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벽지는 모두 제거를 하고 도배를 하는 겁니까? 라고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은 예, 아니오로 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벽지가 어떤 벽지가 붙어 있고 또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을 보지 않고 또 현장을 보고 난 후에도 도배를 하는 과정에서 또 벽지를 뜯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하기는 굉장히 애매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실크 벽지가 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뜯어야 돼요. 근데 간혹 소비자분들이 셀프 도배를 하시면서 그 실크 벽지 위에 본드를 발라가지고 붙이는 경우가 있죠. 금방은 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본드라든가 실리콘을 싸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본드가 마르면서 접착력이 그 비닐 위에 붙어 있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뜨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셀프 도배를 한 경우야 본인이 했으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 돈을 주고 도배사분한테 도배를 맡겼을 때 벽지가 뜨는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하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또 가서 하자 발생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크 도배 위에 도배는 무조건 제거를 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크 도배 제거하는 것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부분 잘 뜯어지죠. 한 폭씩 그냥 비닐이니까 뜯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실크 벽지도 안 뜯어지는 벽지가 있어요. 스트라이프 무늬의 벽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조각조각 벽지가 뜯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본드를 바른 벽면 위에 도배가 실크 도배가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뜯어져요. 그래서 그 본드를 바른 면이거나 아니면은 뭐 밀착으로 도배한 부분에 실크 벽지는 잘 안 뜯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애를 먹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실크 벽지는 무조건 뜯고 도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합치 벽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치 벽지는 기존에 붙어 있는 게 합지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뜯지를 않아요. 그 위에 도배를 해야지 도배가 깔끔하게 나오죠. 그 이유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벽지를 뜯어버리면은 벽지가 다 뜯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뜯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벽지가 뜯어진 면과 벽지가 뜯기다 만 그 경계선 이런 층이 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층이 도배를 했을 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벽지를 무조건 다 뜯는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뭐 도배사분들이 벽지 뜯는 게 귀찮아서 안 뜯는 것이 아니라 벽지를 뜯고 도배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 벽이 고르게 안 나온다든가 물론 마감도 깔끔하게 되기 어렵죠. 물론 뭐 실크 벽지처럼 부직포 시공하고 하면은 깨끗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견적이 뭐 세게 들어간 경우는 당연히 뭐 부직포 시공 다 하고 할 수 있지만 소폭 합지 뭐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 벽지를 뜯고 나서 부직포를 다 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거는 왜냐면 자재비가 들어가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직포를 모든 견적에 다 시공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벽지를 많이 뜯고 하는 현장은 깔끔하게 나오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벽지를 뜯는 것도 사실 기술이면은 기술이에요. 도배를 붙이는 거는 한 달이면은 사실 뭐 기본적인 도배는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현장을 가서 물론 공사 현장 같은 경우 신축이나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밑작업이라고 하는 게 벽지 뜯는 것이 아니라 뭐 퍼티를 작업을 한다든가 부직포를 건다든가
뭐 네바리를 건다든가 이런 게 이제 밑작업이지만, 일반 이런 이제 가정집 일이라든가 이런 사는 집이라든가 이런 곳의 현장은 많이 달라요. 이제 신축 현장하고. 그리고 밑작업이라는 게 기존의 벽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도배를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유는 밑작업을 잘못하면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벽지가 지금은 잘 붙어 있는데 나중에 이 벽지가 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하자의 가장 많은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도배를 하면서 벽지를 뭐 풀칠이 들려가지고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도배를 한 후에 그 예전에 붙어 있던 벽지라든가 뭐 페인트 위에 옛날에 도배를 했을 때 그 벽지가 잘 붙어 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인트 위에 도배가 벽지가 붙어 있는 부분은 금방은 떨어지지 않죠. 하지만 이게 뭐 5년, 6년, 뭐 7년 이렇게 지나버리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도배 시공하는 거. 사실상 이런 게 도배 기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은 현장을 경험을 해봐야지 사실 뭐 알 수 있는 거고 습득이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도배 벽지를 붙이는 것도 바르는 것도 기술이죠. 그것도 빨리 발라야 되고 어느 정도 숙련도 돼야 되고 연습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갔을 때 이 현장을 어떤 식으로 도배를 할 것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통 소비자분들이 전화가 와서 도배를 뭐 깔끔하게 해주겠다 하는데, 모든 현장을 깔끔하게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콘크리트 부분이라든가 뭐 콘크리트 부분 땜빵한 부분들, 이런 전출 작업으로 인해서 벽지가 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도배 그 집을 지은 지가 한 10년 이상, 뭐 15년 정도 이렇게 지나버리면은 이런 전출 시공한 시멘트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깔끔하게 시공이 어렵죠. 물론 뭐 올수리 같은 경우, 인테리어 올수리를 하는 경우는 이런 것까지 다 마감을 하고 도배를 하죠. 도배가 깔끔하게 나오는 게 가능해요. 올수리라든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는. 하지만 도배 시공만 의뢰를 해서 도배만 하루에 끝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가 뭐 떨어지고 뭐 견출 시공한 부분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옛날에 지은 10년만 넘어가도 최근에 뭐 5년밖에 안 된 그런 신축 아파트나 빌라들도 마찬가지로 견출 작업한 부분들 퍼티로 이제 바르죠. 석고 빠데 같은 걸로 바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 부분 위에 도배를 했을 경우에 깔끔하게 나오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도배 현장에서 그렇게 모든 도배 시공이 완벽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현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도배 시공은 그 결과가 마감이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